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죠.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 하락이 나왔고 259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어서 886포인트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왔죠. 자,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 중심의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도 일부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18만 1,5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면서 80만원에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도 자금이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대부분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약 2조 4천억치의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과거 11월 달을 보시면 11월 4일 그리고 11월 25일 단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물량이 나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세 그리고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수급을 살펴보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순매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세가 이어졌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이어서 현대차를 살펴보시면 현대차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 일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신풍제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한미약품,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SDI, 네이버, KB금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11월달 한 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자금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번 11월 마지막 날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 11월 달에 MSCI 리밸런싱이 있고 인도 시장은 약 0.8%의 비중 증가 그리고 쿠웨이트는 새로 편입하였고 한국은 약 0.3%의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0.3%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비중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SCI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거든요. 그리고 MSCI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헤지펀드 관련 지수들과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3개국의 선진국 시장하고 28개국의 신흥국 시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지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95%가량의 펀드들이 MSCI 지수를 참고하고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해외 펀드들의 투자 참고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쿠웨이트 시장이 새로 편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웨이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쿠웨이트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식력을 갖추고 있는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참고하고 추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중순이죠. MSCI 지수 편입이 있었어요. SK바이오팜하고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4번 지수 편출입이 있거든요. 2월달, 5월달, 8월, 그리고 이번달 11월 이렇게 1년에 4번이 있는데 이번 11월에는 지난 11일에 여기 보시는 세 종목이 편입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내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의 그 비중을 0.3% 축소시켰던 하루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신다면 다음 달 2월이죠. 2월 달에도 MSCI 지수 편출입이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늘과 같이 MSCI 비중 축소 혹은 확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참조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MSCI 이슈 때문에 대부분의 코스피 지수들의 하락이 나왔고 또 외국인의 순매도 자금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도 현대차,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다른 코스피 우량주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4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을 봤을 때 큰 외국인의 순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 8월 초죠. 이날 이후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상당히 흐름이 좋은 와중에 한편으로는 조금 지루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질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그리고 올라올 만큼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처럼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많은 섹터들이 큰 상승을 보인 와중에 비교적 조용하고 지루한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원달러 환율과 경기 침체와 성장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사용할 만한 기사가 없어서 제가 직접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출 금액하고 원달러 환율의 관계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현대차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말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징조로 볼 수가 있고 또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은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반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금액은 늘어나고 또 수출 금액이 줄어들면 원달러 환율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익을 창출하는데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말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달러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 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 지수의 관계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얼핏 보더라도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금액이 증가했다, 혹은 전월 대비 수출 금액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수출 금액,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하고 지금 보시는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1월달 현재 20일까지만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약 11.1%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 중심에는 반도체가 21.9% 증가를 하였고, 또 무선통신기기, 핸드폰이 될 수 있죠. 또 승용차, 이렇게 많은 업종들의 수출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 조금은 지루한 구간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출 증가세를 토대로 지금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현 시점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2019년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약 17.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석유 제품, 이렇게 순서를 이루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있어서 반도체와 자동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말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의 수출 금액 증가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연말이죠. 12월 달하고 내년 수출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참조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썩 좋은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12월 달에 시작하니까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